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랠리 언제까지로 꼽아봤습니다. 자, 자고 나면 오르죠. 이 코스피 상승세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먼저 경제부장 출신의 박진원 논설위원.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좀 겁날 정도인데요? 네, 지금 제가 찍어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6,259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제 6,000을 돌파하고 오늘은 6,200까지 찍었어요. 지금 네. 무려 지금 2.8%가 상승한 상황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어제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었지만은 간밤에 뉴욕 증시 호조가 또 오늘 추가 상승을 이끄는 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른바 그 AI에 대한 시설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는 그 거품론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이슈를 가름할 이슈가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그 AI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실적 발표가 아주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 매출액을 엔비디아가 기록을 했는데 네. 4분기 지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나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AI 거품론이라는 것이 약간 희석이 되면서 조금 아직은 지금 그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불러온 것이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역시 이제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주일 평론가, 예. 그 어떤 전문가 예측도 맞지 않는 장이 된 것 같아요. 코스피 예. 시장은. 자, 누가 이렇게 한 달 만에 5,000피가 6,000피가 될 걸로 예상을 한 적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너무 빠르고 오르는 건데 이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대로 불안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없는 분들은 좀 떨어져 들어갈 텐데 언제 떨어지나 궁금하고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18,000에서 1만까지 지수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코스피 지수 18,000이요? 아니요. 8,000에서 8,000에서 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 근거가 그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원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3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1년 동안 100조 원이 아니라 15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돈을 더 벌 얘기들이 수도 나와요.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네.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몇 년이 간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보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하면은 원래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네. 뭐 30억 원 정도 최대 이런 거를 없애는 거를 지금 금융위에서 지금 추진을 하니까 폐가망신 시키겠다 그랬죠. SNS에 그거 잘했다 막 이렇게 올리고 계속 지금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네. 추가적으로는 어쨌든 당분간 더 오르지 않을까. 어제 기준으로 44%가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두 달이 안 됐는데 두 달이 안 됐죠. 44%가 올랐는데 지금 이 분위기면은 44%가 아니라 뭐 두 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말이 가면은. 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오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주가 상승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자, 대통령의 의지 그러니까 정책적 뒷받침도 코스피 랠리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맞죠?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지난달에는 주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주식을 또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연령대별로 보면은요. 2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7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20대는 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통과됐죠. 네. 이제 자사주를 이제 의무 소각, 1년 안에 의무 소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이런 것까지 네.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자, 오늘은 이제 다음 법안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때 상속세를 좀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꼼수를 막겠다는 건데요. 오늘 당장 여당에서도 대통령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6천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회사가 그렇지 모든 상장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네. 이를테면은 대주주가 좀 그러니까 자기 개인 회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는 이 주식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가와 관련해서 한 50% 가까이 이렇게 내는데 상속세가 나오죠. 주가가 낮추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그런 것들을 주가를 이제 누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적을 안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분사를 한다든지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 낮추는 상황에서 이거를 유지를 하면은 상속세를 굉장히 조금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꽤 있다라고 지금 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증여세를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그 기준을 주가가 아니라 순자산 가치의 80% 정도로 이게 실제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아예 이 회사의 자산으로 그냥 해서 매겨버리겠다. 예, 그게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재계에서는 반발이 많은데 네.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주가를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게 되는 거군요. 어차피 세금이 똑같으니까요. 예. 자, 박진호 전수련. 자, 문제는 과연 이런 장세가 계속 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매매 주체 가운데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는 게 좀 찜찜해 보이던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이제 단기 급등 양상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조정 폭과 기간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도 지금 주목되는 건 이제 외국인 매도세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매매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수치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어제까지죠. 네.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개인이 한 4조 원 이상,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10조 이상 순매수를 보인 데 반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8조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일 많이 팔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로 표시된 것, 네. 이 항목은 사실 이제 금융회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ETF 투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네. 무려 17.9조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퇴직연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조금 개별 주가 종목 투자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ETF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그 증시에 가세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사실 이 ETF 투자라는 거는 좀 장기 투자 성격을 많이 그렇죠. 띠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를 떠받치는 데는 상당히 좀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조정폭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은 지금 반도체 업체 주가가 전체 시총의 한 4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네. 자칫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조정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 설비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시장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 것인가의 부분, 그리고 또 AI 투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사모 신용 업체들이 약간의 이제 노이즈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경우에 네. 좀 우리 한국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약간 혹시라도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역시 한국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외국계 투자사들, 뭐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국 코스피 지수를 상당히 좀 상단을 높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대로만 되면 좋을 텐데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군요. 그게 이제 과거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이제 코스피가 6천을 넘으니까 네. 지금 JP 모건 같은 게 뭐 코스피가 7,500. 또 시티은행은 7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8천 전망도 네. 내놓고 있는데 사실 작년과 뭐 재작년 사례를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나 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표적인 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 종목이나 코스피에 대해서 아주 상향 전망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한국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투자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는 좀 의심을 많이 샀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현물 시장 외에서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네. 외국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라도 이 외국인들의 이 선물 시장 움직임을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주의해야 되겠군요. 자, 김준일 평론가, 문제는 예. 이 주식 투자자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본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용어로 이제 잡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잡주를 팔아가지고 대형주들을 지금 많이 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양극화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반도체나 이쪽은 좋지만은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아직도 지금 1%대에 전망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그 뭐 지금 뭐 6천 가는 건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종일 평론가, 박진원 논설위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